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북, 종중, 간첩 새끼 여러분들, 우리 바퀴벌레들이 갈 곳은 지옥의 불구덩이밖에 없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4월 달에 시진핑이, 이재명이, 김정은이 한꺼번에 싸그리 다 교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마두로가 다 불었다고 하는데요. 마두로와 빅딜 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과 이재명 제거 작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는데 평화위원회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시진핑과 이재명이가 둘 다 평화위원회에 들어가면 뒤지는 거고 안 들어가면은 뭐 죽는 거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종착역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달에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군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가택연금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시진핑이가 임명한 장성들이 전원 교체됐습니다. 시진핑이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그것도 모르겠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중국은 거의 장유샤가 거의 정리를 다 하는 것 같고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는 거는 시진핑이가 죽었나 살았나 이제 뭐 그거 확인하는 것도 있고 뭐 중국한테 이제 항복 받으러 가는 것도 있고 갔다가 오면서 뭐 잘하면은 시진핑이를 잡아가지고 에어포스 원 뭐 그 지하 창고 있죠. 그 비행기 동체 하부의 창고에다가 수갑 채워가지고 복면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범죄인 압송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부정선거 뭐 지금 뭐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겠죠. 뭐 지금 하여튼 거의 뭐 종착역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마두로를 잡아갈 줄 몰랐다고 합니다. 충격을 좀 세게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국내외 정세는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치를 많이 먹어라, 발효식품 많이 먹어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서울대에서 김치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전부 다 암 걸려 죽어야 되는데 몇천 년 전부터 다 암 걸려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연구 결과를 내는데 참 서울대 이거 왜 이러나 좀 싶습니다. 자, 이재명 환율은 한국의 환율은 평가절하가 덜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너 환율 왜 환율은 말 안 하냐 온갖 때 참견 다 하는 놈이 환율 왜 말 안 하냐 하니까 환율 어쩌라고 평가절하 덜 됐어 뭐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그러고 또 무상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 그냥 공짜로 나눠줘 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공짜로 나눠줄 것 같으면 싸구려 또 중국산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얘들 보면 하는 거 보면 좀 정신병자들 같아요. 이재명이가 전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을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관리를 하면은 우리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전세를 없애버리지. 다 월세로 돌리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세가 폐지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야, 나 집 사겠다. 너도 나도 집 사겠다고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의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이제 거기서 부동산 종부세 또 이런 거 뺏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또 여기저기 막 돈 나눠주고 하면서 군인들은 뭐 밥값도 안 주고 군인들이 지금 밤에 떨고 있대 보일러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KF21 그 40대 사기로 했는데 돈을 안 줘가지고 30대만 산대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놈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고 진짜 이것들은 악마 새끼들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사유재산 제도를 지금 폐지를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을 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지가 가지고 있는 대장동 야 그거 지금 해외에다가 빼돌려 놓은 재산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다가 그 기부 체납 뭐 할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인의 해외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겠다. 이거는 정부가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극히 우수한 분들을 우리 줄여서 극우라 하고요. 좌절해서 정신이 파탄난 사람들을 우리가 좌파라고 합니다. 우리 좌파들 한번 쭉 보시죠. 자, 저희는 2018년도부터 반중 국제 토크 콘서트, 국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지를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렸고요. 요즘은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월수금 일주일에 3번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국했는지, 그리고 공산주의가 왜 나쁜지 찬송가, 성경 말씀, 그리고 탈북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한국의 소식, 역사, 그리고 북한 전역에 일기예보를 넣어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되고요.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7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안 나왔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대북 방송도 하고 반중 운동 해가지고 이 북한을 무너뜨리고 중국 무너뜨리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합니다. 이게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7, 8년 동안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부정선거 한 놈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전부 다 감옥에 쳐넣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장에 불쑥 들고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채광권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작된 선거로 당선된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끔찍한 일이란 점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복귀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4월쯤이면 복귀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한국의 판사들이 부정선거를 덮는데 전부 다 연루되었기 때문에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선거를 뿌리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지방법원장들 전부 다 이거 다 줄구속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장동혁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 가지고 부정선거를 소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서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기 때 박근혜 대통령을 그 특검, 윤석열, 뭐 한동훈, 뭐 박영수 특검이 뭐 뇌물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탄핵시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일기를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죠.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말 안 듣고 하는 바람에 되게 애먹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국정원 직원들, 뭐 기무사 직원들 한 1000여 명을 뭐 수사해가지고 200명 감옥에 쳐놓고 그중에 또 기무사 사령관, 뭐 변창훈 검사는 자살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기관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이 좌파들 손에 들어가고, 그 좌파들의 손에 들어간 국정원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상한 공작을 하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 선거에도 개입을 했다고, 문재인 때. 그거 지금 다 터지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별로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갈아엎을 사람이 없어, 지금 한국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켜 가지고 부정선거를 소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한 의뢰인 마두로 변호인이 누구냐, 어센지를 석방했던 실력자가 이 지금 마두로의 그 변호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마두로가 미국 사법 당국과 협상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에 한국의 선관위와 베네수엘라 스마트매틱이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FBI가 한국의 선관위에 대한 수사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만일 선관위가 수사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사무총장, 그 위원들이 다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금융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헌법재판관 그 누구죠? 그 빼짝 마른 사람, 그 헌법재판관 그 대행, 그 천조국 팔행이가 그 CIA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돼가지고 문영배. 그러니까 문영배를 신고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제 보여준 거고, 앞으로 한국의 이 법관들, 선관위하고 연결돼 있는 법관들한테도 무더기로 이 금융 제재가 들어온다. 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는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밝힌 것 같으면 FBI가 수사 들어오고, 한국의 선관위 직원들 뭐 무더기 금융제재 때려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충분히 잡을 수가 있고, 이재명이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복귀시키고 뭐 이런 수순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한 겁니다. 우리 도로로 치면은 고속도로를 탈까 국도를 탈까 뭐 혹은 뭐 KTX를 탈까 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자 하고 고속도로에 지금 차를 올린 상황이니까 이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4월 달까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김리치 하원 의장이 11월 중순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4주에서 6주 후부터 이재명 제거 작업에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미국은 1월 10일까지가 그 휴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 휴가가 1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가 나올 거다. 그래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뭐 부정선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달 말, 뭐 다음 달 초까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좀 더 두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부정선거 백서를 2월 달 초에 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사들은 부정선거 한마디도 안 하죠.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방에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다. 자, 평화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하고 60개국에다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탈퇴하고 평화위원회 창설을 60개국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러시아가 포함되어 있고 프랑스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자 프랑스산 와인에다 관세를 200% 때리겠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중국 죽이는 위원회고 이재명이 죽이는 위원회입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 서명을 하고 친필 서명해가지고 다 이렇게 보냈는데, 중국의 자금에 녹아내리고 딥스테이트의 어젠더인 기후위기, 페미니즘, 뭐 동성애, 야 그 고기 먹지 말고 곤충을 먹어라 막 그랬죠. 뭐 가짜 고기, 인조고기 먹어라. 그리고 뭐 인구 감축 등을 추진하는 유엔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기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 유엔에 거의 한 20%, 22%, 거의 한 25% 가까이를 미국이 유엔 기금으로 내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거기서 이득을 보는 건 없고 전부 다 친중국 쪽인 뭐 그런 어젠더가 이제 뭐 친환경 그 태양광 뭐 그리고 해상풍력 그거 전부 다 중국 업체들이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돈 벌어주고 유럽에 딥스테이트 돈 벌어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유엔이 하니까 이제 탈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은 전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엔의 핵심 국가인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와 전쟁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엔의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위원회에 가입하면요, 두 나라는 전쟁을 그만둬야 하고요, EU 국가들이 평화위원회에 가입을 하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전쟁 자금 및 물자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EU 국가들이 가입 안 하면은 관세 폭탄을 때리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할 일은 프랑스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고 프랑스가 평화위원회에 합류하게 하는 겁니다. 뭐 그래 이야기했는데, EU 국가들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안 들어가면 관세 폭탄 맞고, 뭐 들어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뭐 물자 제공 못 하고,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그만두게 만드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만두면요, 러시아는 경제 제재가 풀리고 이제
중국을 때려잡는데 앞장을 서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차지했던 그 시장을 전부 다 빨아먹으면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중국은 뭐 가입하라고 했는데 가입 안 한다고 하는데, 가입 안 하면 트럼프가 또 관세 폭탄 때릴 거고, 가입하면은 마약 수출, 부정선거 수출, 범죄 수출 등을 못하게 되고, 대만 침공도 못하게 되고, 한미연합군이 북한 접수할 때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못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이제 날아온 트럼프 초청장 해가지고 뭐 고민에 빠진 정부 하는데, 고민에 빠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한국이 평화위원회에 가입하게 되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므로 이재명이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적인 정책, 반시장적인 정책, 반미 정책, 친중, 친북한 정책은 모두 폐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맞아 죽고 제거가 되는 거고, 이재명의 지지 기반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들어가면은 그냥 중국, 북한한테 맞아 죽고 자기 지지 기반 붕괴되는 거고, 안 들어가면은 관세 폭탄 맞아 가지고 미국한테 맞아 죽고, 한국에서 이재명이 개X야, 너 빨리 저 선거법 위반, 파기환 송치임 뭐 날짜 잡아라, 재판 받으라, 전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재판을 받으면은 100만 원 이상 나올 거고, 그러면 당선 무효될 거고, 당선 무효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관타나무로 끌고 가겠죠. 대북 송금 혐의로. 그리고 이제 흑형들이 밤마다 그 깜빵에서 이제 똥구멍 마사지를 열심히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돼 가지고 정당이 해산되겠죠. 그러니까 정당 통장에다가 미국이 그 금융 제재를 가하고, 그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인터폴에 체포령을 뭐 내리게 될 거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들어가면 뒤지는 거고 안 들어가면 죽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가고 평화 오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 좌파들이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평화위원회에 안 들어가면요, 한국산 제품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데, 좌파가 외쳤던 평화가 북한과 중국의 나라를 갖다 바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좌파들이 맨날 평화 통일 외쳤는데, 트럼프가 평화위원회에 만들자, 그 들어가면 안 된다고 트럼프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전쟁가가 평화 오라며. 근데 왜 평화위원회 안 들어오고, 트럼프가 평화위원회 만들었는데 왜 너희는 트럼프 비난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평화 통일이라는 게 적화 통일이네. 북한, 중국한테 나라 갖다 바치는 거네. 너희들 간첩이네. 이래 되니까 그 좌파 진영 전체가 국민들한테 고립이 되고 맞아 죽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좌파들이 간첩이 되는 겁니다. 이 새끼들 간첩이네. 이래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진핑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유럽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재명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연구 회원권이 이제 10억 달러인데 1조 5천억입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4월달에 복귀하면요, 10억 달러 내고 연구 회원권을 확보를 할 겁니다.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한국이 들어가서 새마을 운동, 교육 등 먹고 살게 해주면요, 분쟁이 사라집니다. 6.25 때 한국이 76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개도국 및 후진국들에게는 한국이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중국이 1대1로에 들어갔다 고통받는 국가들한테 한국이 가가지고 기술 가르쳐주고 뭐 공장 지어주고, 그러면서 무기도 팔아먹고 뭐 고속도로도 뭐 건설해서 팔아먹고, 한국이 다 뒤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도와주다 보면은 전 세계가 코리아 연방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청을 지금 뭐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받았는데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자지구 전쟁 종식 등 한 가지씩 목표를 성취하면서 국제 협력을 성공하면은 국제 연합을 대체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유엔이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한국 전쟁 그 전쟁을 이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파병을 해가지고 이 소련하고 이렇게 싸우고 공산정하고 싸우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평화위원회가 한 개씩 뭔가를 할 겁니다. 자, 스타링크가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북한이 곧 개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한 4월쯤에 그 델타 포스나 뭐 대북으로 보내가지고 그 김정은이 납치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북한이 열리면은 한국에서 뭐 한 100에서 200만 명이 북한으로 올라가야 하므로 엄청난 수의 통신 장비, 인터넷 설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전역에 인터넷망이 깔리려면 최소 20년은 걸리므로 그동안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이 스타링크 쓰겠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스타링크 사용자들이 뭐 한 2천만 명 이상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북한의 한국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만들면 일본의 제조업은 모두 쫄딱 망합니다. 한국산 휴대폰이 베트남보다 싸지게 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메이드 인 베트남보다 싸. 삼성폰인데 그러면 제조업 그냥 박살 나는 거죠. 전 세계 전자 산업을 한국이 다 빨아먹는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도 현대차 제네시스가 뭐 1억 하던 게 5천만 원, 3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혼다, 도요타 싸그리 다 죽는 거죠. 그 살려면은 공장을 일본에서 북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일본의 제조업이 완전히 그냥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뭐 그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은 사람들이 1,80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난방이 안 돼가지고 현재 중국의 경제가 폭삭 무너진 상태에서 이란의 에너지를 중국이 계속 수입하면 25%의 추가 관세를 얻어맞게 됩니다. 그 중국 물건은 미국에서 최소 50% 이상의 관세를 맞게 되니까 안 팔리게 되겠죠. 우편 요금에도 관세가 25% 이상 붙어버리면 알리테무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이제 중국에만 공급이 안 되고 서방 세계에 풀리게 되면은 유가가 하락하게 되므로 중국의 전기차는 더 이상 안 팔리게 돼서 중국의 BYD니 뭐니 전기차 싸그리 다 망합니다. 그럼 중국의 전기전자,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 전부 다 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말이 되면은 중국의 전략 비축유가 완전히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 내 에너지 부족으로 대량동사, 아사, 물류 운송업 망함, 조선업 망함, 물가 상승, 항공 운수 망함, 선박으로 물건 실어 나르는 그런 운송업 망함 다 망하는 거예요. 제품 가격 폭등 뭐 그냥 싸그리 망하는 겁니다. 한국은 유가 하락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동북 삼성 만주가 한국의 경제권으로 빨려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낮아지게 되면은 이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러시아도 에너지 수출해가 먹고 사는데 에너지 가격이 다운되면은 경제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극동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집어삼킨 동북 삼성 이쪽으로 경제권이 쫙 빨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몽골, 중앙아시아까지 한국의 경제권, 영향권, 문화 영향권이 퍼지게 되면서 이쪽이 옛날에 다 뭐 초원의 기린이 뭐 그래가지고 그 고구려의 북방 기마민족 고구려 뭐 흉노가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코리아 몽골 뭐 여기 중앙아시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보면요 전부 다 고구려 피가 다 흐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고 그냥 이제 다 그냥 좋게 뭐 그렇게 지내니까 그럼 저기가 전부 다 한국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권으로 빨려들게 되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지금 시진핑이가 승진시킨 군부 장군들이 모두 축출이 됐습니다. 문화 대혁명과 비견될 만한 대대적인 숙청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 출처는 와이타임즈입니다. 중국에서 시진핑이 승진시킨 군 장성들이 모두 축출되었고 시진핑이는 군 병원에 입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원인지 강제연금인지
가택연금 당한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수선합니다. 북경은 1급 경계령이 내려지는 등 심각한 상태인데 중국은 3월 말에 전략 비축유가 모두 고갈 이제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월이면은 전국적으로 대량 동사 아사, 차량 물류 중단, 항공 물류 중단, 선박 물류 중단 등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그 비가 엄청나게 오죠. 그러면 댐을 이렇게 댐 뭐 뚝 저수지 뻥뻥 터지는데 그거 유지 보수가 안 되겠죠. 기름이 없으면 차가 안 움직이고 포크레인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 되면은 또 수몰되고 전염병 퍼지고 뭐 그냥 다 그냥 죽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방중한다는 것은요, 시진핑이가 죽었나 살았나 이제 관찰하러 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항복선언 받으러 가는 것도 있을 거고, 야 북한 우리가 먹는다, 너 깝치면 뒤져 이 새끼야, 협박하러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김에 시진핑이 수갑 채워가지고 그 에어포스 원그 1층에 보면은 그 화물칸 있죠. 화물칸에다가 시진핑이 수갑 채워가지고 복면 시꺼먼 그 비닐봉다리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네가 부정선거 했지, 지시했지. 그래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울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자, 이후 차이나 리스크 원천 봉쇄합니다. 통신, 에너지 등 전방이 퇴출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양쪽에 모두 발을 걸치는 시대는 지났다. 양다리 걸치면 다리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이한테 한 이야기죠. 북한에 보낼 달러는 있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뭐 중국산 해상풍력 장비 사온 거 그거 보낼 돈은 있는데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 200억 달러 보낼 돈은 없다고 배 째라고 하니까 미 재무부 장관이 배를 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국무부, 국방부, CIA 등이 하다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관으로 나서는 게 재무부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무역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에게 사형 집행을 언도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재무부가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CIA나 FBI나 국무부가 나타날 때는 서로 으르렁하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협상이 가능한데 재무부가 무슨 협상이 됩니까? 숫자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안 됐네요. 자, 팔 내세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시작하자. 돈 낼 거야 안 낼 거야? 돈 안 내? 야 안 되겠다. 야 손목 하나 잘라라. 그거 아닙니까? 유대 그 금융인들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그래 되는 거야. 대한민국 불량배 국가다. 지금 트럼프 측근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구윤철 우리 경제부총리가 대미 200억 달러 투자 올해 안에 대규모 집행 어렵다. 이거는 한국에 달러 없습니다. 파산 직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겁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한미무역 투자 협정 이행 방안 논의해가지고 종이에 든 거를 쭉 그냥 읽었습니다.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읽은 것 같은데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은 즉시 200억 달러를 현찰로 제공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한미가 공동으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율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로 빼돌리는지 이제 정밀 조사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일본이 1달러당 250엔 하니까 그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냅킨에다가 120 딱 쓰고 보여주고 몇 번 딸랑딸랑 흔들고 던지고 나가버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폭락해가지고 1달러당 120엔으로 이제 고정이 되면서 나중에 일본이 30년 잃어버린 30년이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됐던 게 플라자 합의인데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그 읽었다는 거는요. 저거는 사형 집행론을 읽은 겁니다. 지금 뭐 그 외에도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안미 경중 정책을 폐기하기로 돼 있고 미국의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시장 개방하기로 돼 있고 중국의 대만 침공도 반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안미 경중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쿠팡 때리고 있고 미국의 플랫폼 기업 뭐 유튜브 이런 거 제재 가하고 한미연합 훈련 중단하고 중국과 서해에서 훈련하고 하나의 중국을 찬성하는 등
이 K 마두로 이 찌째명 이 새끼는 살려둘 가치가 없는 개자식이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외환 통장에서 200억 달러를 딱 차압을 걸어 가지고 돈 빼내가 버리면요. 그러면 한국은 달러가 모자라니까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 붕괴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이 뭐 저거 죽여라 죽여 그냥 아우성 치는 거고 이재명이 그냥 선거법 위반 판기환송심 날짜 잡히는 거고 그러고 당선 무효되고 이재명이는 관타나모로 끌려가가지고 대북 송금 혐의로 끌려가가지고 미국 법정에 서고 관타나모에서 우리 흑형들하고 밤마다 똥구멍 마사지를 당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하고 연계된 테러 단체로 지정돼가지고 금융 제재가 당 통장에 걸리고 해산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 180 몇 명 되죠. 뭐 그놈의 자식들은 전부 다 인터폴에 수배령 떨어지는 거고 금융계좌 압류되는 거고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되면서 국회가 해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건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합법적인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하고 연대해가지고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내란죄로 이렇게 잡아넣었다. 탄핵시키고 잡아넣었다. 미국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전시입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이양하겠습니다. 하고 이양해버리면 한미연합사에서 이제 남북한을 다 같이 관리하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밀어버리고 남한은 남한대로 밀어가지고 근데 이제 전시가 선포되면요, 이 우리 간첩죄에 대해서는 단심으로 재판이 끝납니다. 너 간첩 땅땅땅 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북한에서 그 비밀 문서고에서 그 갖고 있던 그 문서들 있죠. 그 간첩 명단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남한에서 이제 잡아들여가지고 북한의 노동교화소에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한 100만 명, 민주노총 당원 그 회원들 한 100만 명 그래가지고 한 200만 명을 잡아가지고 북한의 노동교화소에다가 수감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남한에서는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다. 그러니까 4월이 되면은 남한에서 남한, 북한, 중국까지 싸그리 다 교체가 되는 그런 기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들이 미국인들의 인구 감축을 위해 가지고 탄산음료 및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도록 그렇게 법을 바꾸고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등 환자들이 늘자 약값으로 이 제약회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때까지 거짓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존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앞세워 가지고 미국 정부가 거짓말했다. 김치 그리고 고기 많이 먹어라. 진짜 음식을 먹어라. 발효 음식 많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뚱뚱하고 아픈 미국인들 먹는 거 다 바꿔라. 진짜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 음식 을 많이 먹으라 하면서 김치를 사례로 들었고요. 붉은 고기 등 진짜 음식을 먹고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을 줄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한식 만드는 영상이 인기고 한식 재료가 폭발적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나물 먹는 법, 나물 이렇게 무치는 법 이런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간장 계란 조림도 만들고 비빔밥에 진짜 고추장 넣어가지고 먹고 뭐 가자미 식혜도 먹고 가자미 찜 요리도 먹고 홍어 먹는 삭힌 홍어를 먹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삭힌 홍어를 먹어야지 진짜 한식을 먹는 게 된다. 뭐 그런 뭐 챌린지 같은 게 또 막 생겨요. 참 한국 사람들도 그 홍어 먹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어찌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한식이 급상승하면 인기가 급상승하면 유럽 및 중남미 등 전 세계에서 한식의 인기가 급상승하게 될 거고 국내 중소기업 한식 재료 생산업체들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서울대 뭐 공동 연구팀이 저기 김치 먹으면
안 걸린다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언론사들이 전부 다 따라 보도 받았었는데 한국인 암 6%는 김치 먹어서 걸렸다 뭐 그러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 전부가 다 암 걸려야지 왜 6%만 암이 걸립니까? 어? 야,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몇백 년 전 뭐 혹은 뭐 몇천 년 이 김치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 이 먹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뭐 한 60% 70%가 암 걸려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씨 왜 그러지? 아, 저 김치 많이 먹어서 그러네. 그게 말이 되지만은 딸랑 6%가 암 걸렸다고 야 김치 먹어서 암 걸렸다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서울대가 우수하다는 말도 이거 옛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서울대 교수들이 다 딥스테이트의 하수인들이 돼버렸고 중국 공산당 교육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를 지금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그 다 분석해가지고 야 김치 많이 먹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늘을 많이 먹으면은 몸 안에 있는 그 나쁜 세포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마늘 엄청 들어가죠. 그거 다 이게 발효식품인데, 그 왜 김치 먹으면 암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가 이게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자, 그렇고요. 참 서울대 참 이게 참 명성이 참 옛날 말입니다. 옛날 말. 온갖 부정부패 나라 팔아먹고 하는 데는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조인 카르텔이 다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의 최대 범죄 카르텔이 서울대 법조인들입니다. 부정선거 덮는 애들도 서울대 판검사 출신들이고 참 정말 참 실망입니다. 실망.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란 공격을 만류를 했습니다. 방공망이 지금 허점이 생겼는데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하는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미사일이 다 소진했고요. 중동 국가들은 이란이 붕괴되고 친미 국가로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값어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이란의 방송국을 해킹해가지고 팔레비 왕세자의 메시지를 송출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총을 겨누지 말라 시위대를 위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함께한다. 총 겨누지 말라. 혁명 수비대는 국민들한테 총 겨누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이슬람의 군대가 아니고 이란의 군대입니다. 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란의 인구는요 8,620만 명이며 엄청난 양의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자원이 미국에 넘어가면 원유 가격 및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며 중동 산유국도 이란산 에너지한테 시장을 안 뺏기려면 증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중동 국가와 러시아들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국가들이 이란이 붕괴되고 친미 국가로 바뀌게 되면 자신들의 값어치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야야야야 이란 붕괴되면 안 돼. 저대로 가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이 석유 세계 4위, 천연가스 세계 2위, 아연 세계 1위, 구리 세계 17위, 철광석 세계 9위, 우라늄 세계 10위, 납 세계 11위, 석탄 26위, 뭐 목재, 금, 은, 크롬, 망간, 유황 등 히토리 엄청 많죠. 그래 된 겁니다. 지금 엄청난 자원과 8,6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란이 한국하고 만나서 전체 국토가 옥토로 바뀌게 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접목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왕국들이 모두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미국 헌법과 기독교 문명에 녹아있기 때문에 한국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이란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고 이슬람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가 중동의 한국이 됐어야 했는데 북한이 됐다며 탄식을 했는데 지금 이란에서 대장금 시청률이 90%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몽동 평균 시청률이 60% 이상, 최고 때는 90%에 달하는 등 이란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도 그게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자가 신라로 망명했다가 신라의 문물을 그대로 가지고 간 뭐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 때 사산조 페르시아 왕자가 7세기 때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뭐 망명을 하러 와가지고 이게 신라로 들어와요. 그래가 신라의 공주와 혼인한 뒤에 왕자를 놓고 그 왕자가 이라크로 귀국해서 폭정을 물리쳤다는 뭐 내용이 대서사시인 쿠슈나메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개방이 되면 저기 한국하고 붙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중동의 한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 헌법에 있는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란 개념은 로마 가톨릭과 유럽의 개신교도들이 전쟁에서 이 전쟁을 하면서 정치를 했고 미국 헌법에 명시가 되면서 미국이 개신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미국 헌법이 이승만에 의해 가지고 한국 헌법에 이제 녹아들었고 한국 교회가 미국의 교회의 지원으로 전국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에 교회 청년회 회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그때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외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가 다 교회 종소리였고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던 것들은 뭐 시멘트나 이런 걸 안 떼먹었던 것들이 그게 다 교회 청년회 회장들이 새벽 예배 드리고 하나님한테 나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뭐 와가지고 저기 마을 고치고 그때부터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새마을 운동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뭐 그것도 성공하기는 하는데 성공의 열매가 미미한 반면에 부정부패가 심하면 망하죠. 그런데 기독교하고 새마을 운동하고 같이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근면성실,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그 와이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자연스럽게 정착이 됩니다. 시장경제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개념. 그건 제가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한국의 자칭 5.18 광주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자들은 한국의 좌파 깨시민 민주당 당원 민노총 등 범좌파는 북한 중국 공산당 이란 독재 정권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약범 이런 거를 지지합니다. 독재자를 좋아하면서 자기들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란에서 18,000명이 죽었는데 지금 이란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성명 하나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만나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은 녹아서 사라지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상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나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채취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때 전국의 교회에서 새벽종을 치면서 이제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이 매일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지 먹을 걸 주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 40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는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국민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파라오가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그 누군가의 노예 상태로 돼 있었던 거고 파라오가 공짜로 밥을 준 거 아닙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예였다고.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만나를 주워 먹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는 사람을 이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철학, 도덕, 역사, 윤리, 종교 이런 거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만드는 거고 짐승을 만들어야지 노예처럼 부리기 쉬운 겁니다. 그 이재명이가 이제 무상으로 생리대 나눠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리대 무상으로 나가지고 지원금 막 공짜로 뿌리고 그러니까 돈이 펑크가 나니까 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5절 빌렸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F35도 KF21도 저기
40대를 사야 되는데 30대만 사고, 우리 병사들 난방비도 안 주고 급식비도 안 주고 부대 운영비도 안 주고, 이거 완전히 이런 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꾸 노예 상태로 만드는 거, 자꾸 의존하게 만드는 거, 누가 공짜로 여러분한테 준다고 하면은 야 이 새끼야, 내가 거지야, 내가 종이야 하고 여러분들은 화를 내야 되는 거. 정부가 공짜로 해준다는 거는요, 여러분은 짐승 새끼 노예로 본다는 겁니다. 사람 새끼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 야 내가 벌어서 내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거야, 꺼져 이 새끼야,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공짜로 누가 준다고 해가지고 그거 받아 먹으면 그거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생리대를 고급 공짜로 준대요. 그럼 뭐 중국산을 주겠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니까 싼 거 주라고 하면은 중국산 주지 않겠습니까? 민감한 10대 20대 여성들이 생리대 받으러 동사무소 가서 줄을 서야 합니까? 회사는 안 가고 줄 서야 합니까? 회사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늦게 마치면은 그 저기 생리대 받으러 못 가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동사무소에서 생리대를 집집마다 갖다 줄 겁니까? 그러면 생리대 배달하는 공무원은 또 채용해야 합니까? 공무원 채용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 월급은, 그 사람들 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생리도 사람마다 이게 다 이게 이 모양이 틀리고 뭐 쓰는 뭐 재질이 틀리고 한데, 그러면 파란 생리대 줄까 빨간 생리대 줄까, 종류별로 어떤 거 하실래요? 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정부에 납품되는 생리대가 좋은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서 사용하는 생리가 다 다른데, 그러면 중국산 또 사오겠지. 싼 거 하면서. 검정고시를 나와도 다 똑똑한데 이재명이는 검정고시를 나온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고, 지능이 초등학생 같아. 초등학생. 병신 새끼라는 이야기지. 자, 야, 너 생리대도 이야기하면서 달러의 환율에 대해서 왜 이야기 안 하니? 그러니까 원달러 엔화 대비 그런 거 비하면은 한국의 그 원하는 평가 절하가 덜 돼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쩌라고 이씨, 내보고 어쩌라고. 생리대는 미주알 고주알 말하는 새끼가 중국 범죄 어쩌라고. 쿠팡 그 중국인이 유출했는데 어쩌라고. 환율 어쩌라고. 아니 어쩌라고, 너 집에 가라고 이 새끼야.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뭐 자꾸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을 노예로 보는 거고 짐승 개돼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로 받아 쓰지 마십시오. 자, 지금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에서 카카오증권 미래에셋에서 보니까는 유사시 해외 주식 강제 매각이라는 문구가 떠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을 이제 사유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사유재산 폐지하고 생리대부터 나눠주고, 그럼 여성들이 생리대 나눠준다 하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게, 이게 왜냐면 여성들을 그 좀 뭐라고 합니까, 좀 만만하게 보니까는 여성들부터 생리대 나눠주면 이런 거 나눠주면 그 여자들 그 뭐 지능이 떨어지니까는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여성들을 우습게 보고 지능이 낮게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여성들 생리대를 나눠준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담배를 그냥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지, 담배를. 그러니까 여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왜 여자를 그렇게 노예 취급하느냐? 왜 여자를 그렇게 우습게 보느냐? 그렇게 들고 일어나야 되고, 이제 개인의 사유재산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도 지금 보유세를 엄청나게 걷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월세를 지금 걷겠다는 거죠. 그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부세 폐지해야 되고요. 증여세, 상속세, 전부 양도세 전부 다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해도 30 몇 조, 한 40조가 채 안 됩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다 폐지해도. 그런데 그 저기 뭐야, 성인지 예산이 2023년에 보니까 23조였고 지방 아니 비정부 기구 지원금이 102조 3천억이었어. 좌파 생태계에 어디에 그 효능도 없는 좌파 생태계에 100조가 넘어가는 돈이 생기는데, 그거 좌파 생태계에다가 100조 안 줘도요, 그거만 안 주면은
우리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폐지를 하고 법인세 낮추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인세 낮추고 그런 각종 뭐 이중과세들 없어지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돈 쓸 거 아닙니까? 돈 쓸면 일자리가 생기겠지. 그렇게 일자리를 나눠줄 생각을 해야지. 병신같이 생리대 나눠줄 생각하고 저런 걸 보고 돌대가리 병신새끼라고 여러분들이 욕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 자, 전세 보증금을 신탁에 맡기라고 하면은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겠습니까? 다 월세로 돌리지. 이 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인데 정부가 나서서 전세금을 강제로 정부에 맡기라고 하면요, 이 집주인은 전세 안 넣고 월세만 내겠죠. 전세 제도가 폐지되고 너도 나도 집 사자 할 거고 집값 폭등할 거고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질 거고 경제 위기가 오면 대출금 못 갚고 알거지가 되고 정부는 부동산세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또 쓰고 또 뒤로 돈 빼돌리고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결혼 안 하고 출산율 저하되고 나라 망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 알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거지야 이 개새끼야 하고 이재명이한테 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야, 내가 아무리 작게 벌어도 내 가족은 내가 벌어서 뭐 먹여 살리는 거야. 네가 뭔데 임마 내 가족 먹여 살릴 그 권리를 네가 뭔데 박탈하는 거야 이 개자식아 하고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재명이는 거의 끝났고 중국도 끝났고 북한도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열리면은 북한 재개발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남북한 통일되면은 중국 뭐 일본 그 제조업 전부 다 북한으로 빨려들게 되고 남한은 남한대로 또 재개발해가지고 또 돈 벌고 북한은 북한대로 또 돈 벌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이재명 정권만 없어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들만 씨를 말리면은 그러면은 한국은 하늘에서 돈벼락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반중 매체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지난 7, 8년 동안 광고비가 10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 구독료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중 운동하고 대북 방송 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6.25 한국전쟁 올컬러 사진첩 판매합니다. 460페이지고 금액은 16만원입니다. 쿠팡이나 교보에서 사시면 16만 2천원입니다. 이 책은 저자이신 안재철 대표가 재밌게 본데 미국의 육해공 해병대를 돌면서 그 사진을 5만 장을 사들였어요. 20년 동안 20억 넘게 들어가지고 그거를 칼라화한 사진이기 때문에 한국에 없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이게 한국어 영어로 2개국어로 동시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에 그 사업하시는 분은 미국 친구들한테 이게 주시면 되게 좋고 또 영어 공부할 때 한글과 영어로 이렇게 같이 보면은 영어 공부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영어 공부도 시키고 역사 공부도 시키고 요거 한 권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